예, 다음은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차년도 이제 성과평가 지표가 일부 개편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전반적인 방향성과 그다음에 변화 내용에 대해서 컨소시엄 지원부의 김현민 차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산업지원국 컨소시엄 지원부의 김현민 차장이라고 하고요. 원래 성과 공동훈련센터 대중소 전략 성과 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게 오늘 일정에서 안내 받으셨다시피 2022년도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훈련 품질센터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 특히 대중소 전략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 맞춤형까지 그게 심평원에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이제 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품질센터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023년도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훈련품질센터에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표되는 훈련품질센터 발표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좀 개괄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의문을 가지실 부분도 많으실 텐데, 훈련품질센터의 또 발표까지 이어서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또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선 지표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지표는 2022년도 지표는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예시가 대중소 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략 분야와 기수요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표에서 크게 방향은 이제 지표를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지표 간소화는 기존에 있는 지표들을 이제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소화를 기본적으로 했고, 또 일부는 또 새로 좀 구상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표 재구성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렇게 투입 지표, 운영 지표, 결과 지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재조합을 해서 유형별로 공통되는 지표와 그 다음에 유형 간에 좀 차별이 되는 지표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조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계량 지표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량 지표들은 사업 결과 지표에서 기존의 이제 계량 지표 부분 중에서 좀 약간 필수적인 부분들만 사업 결과 지표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있던 지표들도 있고 2020년도에도 계속 유지되던 지표도 있지만 2023년도에는 많은 지표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부분들은 이제 과정 운영, 과정 평가 활용,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작성을 하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합쳐서 하나의 지표로 넣고, 대신에 그 내용들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고유지표와 공통지표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공통지표 부분은 이제 각 유형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표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약기업 관련된 거라든지 목표 달성률 이런 것처럼 모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이고 또 훈련 운영 기관으로서 당연히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들, 사업계획 이행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하고 그 유형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유지표 부분은 현재 지표마다 요구되는 게 있죠. 앞서 전 페이지에 보시면 고유지표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중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훈련 수요를 반영한 대중소 상생 훈련 운영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략 분야로 간다고 하면 전략 분야는 수요 기본이 이제 정부 부처 인력 양성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거래 지표 강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결과 항목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전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뽑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공단에서 직접 HRD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위주로만 남겨놨습니다. 그다음 현장 모니터링 보안 부분은 이제 삭제된 지표들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뭐 이제 또 보완이 될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뭐 당연히 이제 감점 부분 같이 어떤 그 중대한 규칙 위반을 하시면은 뭐 그 행정 처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감점이 현재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의 어떤 평가 반영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보완한다. 그러니까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피드백이라든지 성과 관리 노하우 공유와 같이 이제 기존 지표, 현재 이제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컨설트 해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로 훈련 모니터링을 좀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지표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일정적으로는 한 12월 중에 그 최종 확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부 지표 항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점이라든지 그다음 평가 기준, 그러니까 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평가 보고서를 쓰는 가이드라인들을 정하게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 준비에 부담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모니터링 항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모니터링 항목이 대부분 뭐 들어가긴 할 텐데 거기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현장에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당연히 평가 기관인 공단뿐만 아니라 피평가 기관인 공동훈련센터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관도 지금 이제 피드백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5월달 정도에 뭐 발표가 나는 그 결과 발표도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현장성 강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장성을 강화하고 또 한류 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등급에 대한 그 분류 뭐 이렇게 줄 세우는 기준의 어떤 평가였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투명하게 평가의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그 공개적으로 하고 또 투명하게 해서 그리고 또 피드백도 강화를 해서 모든 훈련 기관들이 모든 이제 그 사업 실적이라든가 실적뿐만 아니라 그 운영 역량에 있어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평가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20년도 평가를 보시고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그 Q&A 시간에 2023년도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좋은 의견을 주시면 뭐 새로운 그 세부 부분에서 많은 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을 때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그 공동훈련센터가 현장에서 사업 운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여드릴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과 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제가 아까 공지 드리지 못했던 셔틀 시간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그 행사가 종료되면은요, 점심 식사 전후로 해서 셔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셔틀이 11시 40분에 11시 40분에 한 대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식사 전에 출발하실 분들은 11시 40분에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식사 이후에도 바로 또 셔틀이 여러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역과 김해공항으로 가는 셔틀은 각각 그 12시 50분에 그
정문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에 한 대 부산역으로 가는 것은 식사 전, 그리고 12시 50분에 각각 출발하는 부산역과 김해공항 이쪽으로 셔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일정에 맞게끔 탑승하여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요, 2022년도 그 공단으로 이관된 성과평가를 진행하실 훈련 품질센터에서 올해 2022년도 성과평가 안내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훈련 품질센터의 성요한 과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훈련품질센터의 성요한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에도 잘 들리십니까? 네. 성과평가 주요 안내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훈련품질센터의 성요한 과장입니다. 처음 이렇게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성과평가 기본 방향, 2022년 평가 추진 개요, 2022년 달라지는 점, 2023년 성과평가, 기타 안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본투비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발음의 문제상 좀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별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일괄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성과평가 기본 방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성과평가 수행 주체가 한 기대에서 4인공으로 기능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희 센터로 이관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이원화 측면입니다. 산인공에서 기제출한 자료를 심평원에 다시 제출하시거나 기관 간의 인정 기준의 불이치 등으로 인해서 이전 관리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성 한계 측면입니다. 지방 조직이 없는 심평원의 일행성 평가로 인해서 지역별 그리고 기관별 특수성이 계량 실적이 산출되어야 하는 결과 시점에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많은 공동훈련센터의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한류 미흡 측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정책 관점의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결과 활용, 즉 평가 피드백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저희 훈련품질센터로 기능이 이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기본 방향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 정비를 통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중복 요소 배제를 통해 지표를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증빙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서 성과평가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시 모니터링 보완을 통하여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성 결과 평가의 한계를 산인공의 지방 조직을 활용하여서 상시 모니터링 개념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의 한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당해 년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평가 시기와 개념 등을 검토 조정하여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분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앞으로의 훈련품질센터의 평가 방향은 평가 간소화, 현장 밀착형, 피드백 활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 간소화, 현장 밀착형, 피드백 활용입니다. 보다 단계적으로 살펴보시면 2020년
2022년 하반기에는 평가 간소화에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현장 밀착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성과평가 피드백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니 불안한 눈빛으로 이제 훈련품질센터가 얼마나 잘하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추진 계획과 주요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평가의 주된 진행은 저희가 수행기간 변경에 따른 피평가 기관인 공동훈련센터 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프로세스를 일부 준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 저희 훈련품질센터에서 진행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소시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계획에 따라 기업훈련을 운영하는 140개 공동훈련센터, 대중소상생 69개소, 전략분야 71개소를 전수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신규 기간은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등급은 미부여할 예정이고요. 특이점으로는 2022년 사업 종료 기간도 평가는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 표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HR이 내 훈련 실적으로 정량 평가만 실시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봤을 때 정성 평가 40점과 정량 평가 6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훈련 실적 산출 기간은 8월에 기이 확정된 2022년 성과 지표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훈련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가 항목 중 채용자 훈련 실적 취업률 지표는 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취업률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들은 23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수료 보고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업 수요 맞춤형 K데이터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훈련 실적은 컨소시엄 성과 평가 실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성과평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쯤에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설명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때 보다 좀 상세한 내용들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존 심평원에 비해서 대략 일정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당겨졌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략 과제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간소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 훈련품질센터의 노력의 의지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지표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본 지표에 대한 설명은 컨소시엄 지원부에서 나간 확정지표 안내로 대처하며 지표별 평가 준거 및 세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별도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힘을 주고 진행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훈련품질센터로 평가 주체가 바뀌고 나서는 어떠한 점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품질센터와 함께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공동훈련센터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평가 업무를 효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장 평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결과 피드백 제공을 통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성지표의 세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평가자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으시도록 해당 평가 문항의 중점 평가 요소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알려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대중소상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평가 문항으로 해외기업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홍보활동, 정보 제공 등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였는가
10점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 나아가 해당 항목의 중점 평가 요소는 해박기업 발굴, 해박기업 유지, 해박기업 지원 측면이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략 분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평가 문항이 훈련생을 대상으로 피드백 활동을 수행하였는가가 4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 역시 저희는 더 나아가 훈련생 평가 수행 측면, 피드백 조치 측면, 훈련생 의견 수렴 측면을 보겠다라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10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3점, 3점, 4점일 수도 있고요. 1점, 1점, 7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전략 분야는 4점이죠. 그러면 2점, 1점, 1점일 수 있고 3점, 0.5점, 0.5점일 수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극단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서 어떻게 점수가 배점이 될 건지는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평가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보고서의 쪽수 그리고 형식 등을 표준화하여 품질 검증 제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점적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 비중을 공동훈련센터 내에서 자체 설정하실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증빙의 취합 절차와 검증 방식을 산인공 내 통합 검증으로 개선하여 최소한 10일 정도의 불필요한 검증 시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을 활용한 저희 공단의 특성을 10분 살려 현장 평가를 표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컨소시엄 성과 평가를 할 때 행정간사가 50% 미만으로 참석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 전문가 2분, HRD 전문가 3분으로 구성을 된 평가단만 방문을 하여서 현장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장 평가 시에 행정간사를 100% 배정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정간사는 공단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이 될 것이며 지역별 성과평가의 품질 관리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입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 연락망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통해 세시나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이메일이나 수시 전화 드리는 방법보다는 보다 좀 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상시적인 그런 연락망이나 명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맞는 즉 전문 분야별로 평가위원 풀을 유형하여서 성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장 평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씩 표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훈련품질센터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조사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저희 부서의 본연적인 기능을 활용하여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종합 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별 공동훈련센터만의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전체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이나 향후 활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실 수 있도록 종합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차별화된 학습 효과가 차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 결과 피드백이 뭐야? 어떻게 줄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PDC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 한류가 어떻게 성과 관리 전략 수립으로 이어지는지를 도식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PDC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산인공 산업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사업 계획과 평가 기준, 평가 결과들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을 함께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3년 성과평가 부분입니다. 아니 2022년 성과평가 안내를 하다가 갑자기 왜 2023년 성과평가를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당해년도 성과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 조정과 기능에 대한 저희 센터의 방향성을 미리 전달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중평가를 통한 당해년도 성과평가의 적시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류조치 반영이라는 주제는 저희 훈련품질센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성과평가 기능이관의 목표로 세울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기능이관이 확정된 저희가 7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사업부서랑도 의견도 구하고 또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결과 도출된 저희의 검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심사 일정을 조금 땡겨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보고서를 구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에 간단하게 평가 및 심사 일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존 성과평가 일정에 2023년 연중평가의 소요기간을 대입시켜 본 결과입니다. 주목하실 점으로는 먼저 2023년 성과평가 시행 계획을 23년 4월 초까지는 공고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3년 성과지표는 앞서 김효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하반기에는 별도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정성평가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훈련 과정의 노력도, 효과성 등을 비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하되 정성평가만 현장평가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초중에 피드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성 결과 평가에 따른 평가 수용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시 모니터링은 평가가 아닙니다. 모니터링이나 점검의 개념으로 성과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청취하기 위해서 2023년의 성과평가의 연중 반영을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평가 결과로서 공동훈련센터의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에 개별 제공해 드리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훈련센터에 내재된 문제와 불만 요인을 저희가 가까이서 점검하고 또 감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타 안내로는 성과평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요청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점도 있으실 거고 또한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셔서 해당 QR을 카메라로 찍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도 동일한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되 평가 문항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보시고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의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별 성과평가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다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들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시는 와중에 저와 함께 이제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송재우 과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분의 존재를 알고 계시긴 한데 재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수료생 및 참여기업의 HID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상으로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신뢰성 있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사업체와 설문지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있으며 10월 초에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관련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만족도 조사해 의견 수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그거를 일요일까지 설문조사 기능을 오픈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안 하셔도 나중에 집에 가시는 길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관식 내용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설문지에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들도 그 주관식 내용에 기타 의견으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읽어보고 성과평가 시행 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설명의 자료에도 담아서 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서 없는 발표를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저와 그리고 인사드린 송재우 과장을 포함한 훈련품질센터는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